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인하했습니다. 이일 호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된 금리는 8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환경부가 서류 조작으로 불법 인증을 받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 및 판매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차량 중 이미 판매된 8만 3천 대의 인증 취소가 아직 팔리지 않은 차량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때까지 판매가 정지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14명으로 늘면서 보건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현지의 긴급 대응팀을 급파하고 임신부에게도 감염 지역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한국 방송 콘텐츠의 신규 승인을 중단하고 방송 제작 협력을 위한 논의를 무산시키는 여러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사드 체계 배치 결정 뒤 중국 정부의 보복 조처가 한류 콘텐츠를 통해 현실화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어제 연고점을 경신했던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와 또 기관의 매도 사이에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7월 이후 외국인들은 실적 호조가 기대되는 IT와 금융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었는데 이러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은 둔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된 상황이고요. 현재 2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절반 이상이 마무리된 상황인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80% 정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결국 외국인 자금 유입의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파악해 보시고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에 현재 8월 2일 화요일장 시장 흐름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네, 코스피 현재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포인트 소폭 하락을 출발했었는데요. 현재는 2020선 부근에서 낙폭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3% 내린 2020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이어서 확인을 해보죠. 네, 낙폭은 조금 제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일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 초반 1% 정도 내렸었던 삼성전자가 또 낙폭을 줄이게 되면서 코스피 또한 낙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네,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 한번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어제까지 18거래일 연속 이어지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은 좀 시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오가다가 현재는 외국인 쪽에서 41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는 여전합니다. 현재 1,8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비교하자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보다 기관의 매도 강도가 조금 더 강한 상황이고요. 개인 쪽에서는 현재 매수 물량이 조금 늘어난 상황이죠. 1,2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일단 지수의 반등을 시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을 해볼까요? 소폭 반등에 출발했던 코스닥 역시나 힘이 조금 빠지면서 현재는 파란불입니다. 0.4% 정도 내리면서 700선 간당간당에 걸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코스닥 반등에서 출발한 이후에 현재는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황입니다. 하지만 700선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오늘장에서 700선을 지켜주면서 마무리될지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의 나홀로 매수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66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49억 원, 기관 쪽에서 40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내 증시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이슈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KTB증권의 최연기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 흐름과 함께 해외 증시에 대해서 어떠한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슈 점검부터 해보죠.
예, 금일 코스피 지수가 2020선에서 좀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전장에 좀 매도세를 기록했던 외국인이 좀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만 기관이 좀 계속적으로 순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상승 탄력 자체는 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좀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삼성전자가 금일에는 1%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155만 원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밖에도 현대모비스라든가 SK하이닉스 등도 2% 전후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수 약세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밤 미국 증시의 낙폭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만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주 약세 그리고 경기 모멘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기술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연출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좀 다시 재부각되면서 배럴당 40달러 선 고점 대비 약 20% 하락한 상태까지 내려오면서 그간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지지했던 좀 한 축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주말에 발표된 2분기 미국 GDP 성장률 부진과 더불어서 어제 발표된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부분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만 하반기 경기 회복세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좀 서로 상충되면서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 자체는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이러한 장세가 좀 연장되기 위해서는 좀 경기 모멘텀이 사실 어느 정도는 뒷받침 되어줘야지만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상황들을 보면 좀 지난주에 있었던 BOJ 회의도 좀 시장에 실망감을 주면서 통화 정책의 한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주식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IT, 소재, 금융업종에만 좀 집중되어 있고 그러한 매기세가 확산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좀 현재 시장이 안고 있는 좀 고민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지표의 부진, 단기적인 어떤 경기 모멘텀 약화는 좀 단기적으로 뭐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증시의 상승 탄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가의 반등폭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외국인 뭐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박스권 상단에서 좀 숨고르기 또 환율 자체도 1110원 전후에서는 좀 어느 정도 낙폭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박스권 장세를 염두한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IT 소재 그리고 좀 배당주 쪽의 접근 전략이 좀 유효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국제유가의 반등폭이 제한되는 상황이 국내 시장에 조금 불안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점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제유가의 움직임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그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좀 유가도 어쨌든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이제 달러화 강세 부분이었는데 좀 달러화 강세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의 뭐 낙폭 자체는 뭐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요 지지선인 배럴당 40달러 선이 좀 깨지느냐 아니면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미 원유 재고를 포함한 어떤 정제 제품 재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좀 유가의 반등폭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주에 예정된 뭐 영란은행이라든가 또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는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와준다면 좀 거기에 따라서 좀 유가의 좀 반등이 좀 유가의 반등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단기간에 기대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하단은 많이 이전 상반기 대비 하단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만 좀 상단 역시 좀 단기간에 좀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분명한 거는 이제 신흥국 쪽이 어쨌든 외국인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 환율 자체가 이전보다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지금보다 더 빠르게 혹은 더 강도 높게 뭐 자금이 유입될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외국인의 순매수가 다른 업종까지 어떤 매기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호주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인하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장 초반엔 조금 반등하나 싶다가 다시 내리면서 원화 강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여건이 외국인 수급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외국인의 순매수를 제외하고는 좀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를 계속 이끌 만한 요인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 자체가 지연될 거라는 뭐 기대감은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 연준은 연내 뭐 금리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미 경제 지표가 뭐 다시 이제 9월달 가서 확인되는 8월 경제 지표가 뭐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금 지금보다는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금리 인상 확률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른 달러화 강세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또 영란은행에서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뭐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채권 매입 프로그램 재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나면 파운드화가 사실상 강세로 가기보다는 약세로 갈 요인이 많고요. 또 지난주에 실망감을 줬던 BOJ 회의에서도 지금 일본 통화정책에서의 실망감은 줬습니다만 이제 아베 정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추경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정책 이런 것들이 또 시행되게 되면 엔화는 지금보다 좀 약세로 갈 요인이 많고 또 상대적인 달러화 강세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원달러 환율의 낙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요인을 보시더라도 지금 7월 수출이 생각보다는 감소폭이 컸고요. 또 3분기 중을 놓고 보면 경제 지표가 그렇게 썩 회복세가 강화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원화에는 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미 연준 금리 인상이 뭐 9월이든 12월이든 이렇게 연내에 실시가 된다는 것은 여전한 상황이고 확실한 경기 모멘텀이 없는 이상 또 추가적인 외국인 수급을 또 생각할 만한 그러한 긍정적인 여건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지수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 점 또한 좀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수는 저희가 이제 1980선, 90선 그리고 이제 2060선까지는 좀 상단을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이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이외에 어떤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유비되면서 상승세를 이끌 만한 업종들이 지금 많이 보이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 화장품이라든가 멘토주 이런 주식들은 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상단이 지금보다 좀 열려진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외국인의 순매수도 당장 뭐 순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 계속 좀 순매수 강도 자체는 계속 약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가 이전보다 강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저는 좀 지수의 상단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단은 일단 1980 정도로 내다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수준에서 지수의 상단 또한 조금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최연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이슈 정리와 함께 특징 업종, 특징주까지 모두 살펴보는 시간을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이정수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호주 기준금리 인하부터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사상 최저 순으로 내렸습니다. 네, 사상 최저. 지금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이슈 하나하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또 시장이 또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대외적인 이제 그런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귀를 기울이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제 기준금리 계속 인하 얘기가 나온 게 벌써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이제 제로금리뿐만 아니라 거의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뭐 추가적인 뭐 경기 부양책들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그 기준금리 이제 계속 인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시장에서는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격을 좀 덜하지 않을까. 아까도 이제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차라리 외국인들의 그 자금 유입들
했던 부분들이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나중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금리를 인하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더 그거를 다시 인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왔을 때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좌지우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이슈들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렇죠. 뚝심 있는 마음으로 장을 살펴보자라는 말씀으로 듣고 싶은데요. 또 오늘장 양지수 모두 소폭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연고점을 돌파했었는데 오늘장은 잠시 숨고르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7월장 워낙 V자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8월장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숨고르기가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최근 계속, 아까 저는 이제 일일 희비하지 말고 외국인들의 차라리 순매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누적적인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 상방인지 하방인지 차라리 그 부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 더 쉽고 알아듣기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자원봉사하러 온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거지 우리나라한테 돈을 뿌리러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왔다면 나가지 않는 부분들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오늘 장중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볼 기준은 뭐냐면 지수가 그럼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왜? 그동안 외국인들이 한 달 내내 누적적으로 프로그램과 코스피를 매수가 들어왔다면 코스닥도 적지 않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하게 위로 뽑아줘야 되는데 지금 강하게 뽑아주지 못하고 있죠. 자, 그 흐름들을 왜 그런지 한번 지금 수급의 흐름을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급의 흐름을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때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보이니까 시장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왼쪽에 있는 개인들의 수급을 봅니다. 자, 개인들이요. 거래소 1200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 매수하고 선물, 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래소, 주식, 선물, 콜. 옵션까지 모두 상방으로 베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수가 만약에 위로 급등하게 버리게 되면 개인들이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쉽게 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올라가질 않고 지루하게 박스권으로 가다 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급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샀기 때문에 안 팔고 도망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수가 급등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급락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조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내일 정도 시장에서 많이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속임수인지 아니면 조정을 받기 위해서 내려간 흐름인지는 내일 이후에서 2010선 이 부분들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여러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차트를 가지고 코스피 업종에 대해서 한번 흐름을 차트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차트 흐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에서는요, 마치 공을 위로 던지게 되면 힘이 실 때는 계속 위로 올라가죠. 근데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관성의 법칙이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반드시 위쪽으로 뚫어줘야 되는 위치입니다. 근데 지금 대외적으로 얘기들이 뭐 그렇게 썩 달가운 얘기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위로 못 움직이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은 그 대외적인 부분에 흔들리지 말고 개인들이 워낙 강하게 이쪽으로 상방으로 베팅을 최근 하루 이틀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닌가. 자, 그럼 만약에 내일 이후에서 2010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바로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2000을 한번 흔들어주고 가겠죠. 그럼 조정은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받아주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서 봐야 될 업종들도 있고 그리고 피해야 할 업종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세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 중국 이제 경제 보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진 것들이 있거든요.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 2012년도, 2013년도, 14년도를 거치면서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던 게임주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좀 조심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동안 많이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있죠. IT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쪽도 중국의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급을 보면서 그쪽에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찾으면서 차별화 대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일장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피 2010선 지지 여부 체크하시는 게 앞으로 전망을 또 파악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2010선을 이제 이탈하게 된다면 2000선까지 또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업종별 흐름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업종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신지요? 자, 오늘 이제 강한 섹터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유가가 지금 계속 이제 $40 다시 이제 내려왔어요. 이전에서는 뭐 $30도 깨졌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30에서 $50 올라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40를 밑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제 항공주들이 지금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항공주들 뭐 TA 홀딩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제주항공, 장주에서는 10%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항공주들 그다음에 이제 지카 바이러스 이제 리우 올림픽의 이슈에 맞춰가지고 요즘에 이제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도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IT 테마에서는 뭐 AM OLED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LED 장비 쪽 그래서 우리 조명이라든지 우리 ETI라든지 이런 종목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약세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영상 콘텐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음원 음반 그래서 뭐 지금 뭐 SM, YG엔터 이쪽 종목들이 지금 4%대, 하나는 이제 8%대, YG엔터 8%대 지금 약세를 지금 강력하게 좀 빠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이제 보복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면서, 이제 연예인들을 이제 출연시키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좀 살짝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증권주 섹터들도 어제에서 이제 30분 이제 연장이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효과가 이제 미비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시장이 단기적인 흐름으로서 이제 큰 흐름들을 하락이다 상승이다 볼 수는 없지만 장중에서 강한 섹터와 약한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 항공주들 좀 강하고 지카바에서 강하고 LED 장비주 강하고 그 외에 이제 약한 업종은 증권 업종 뭐 그다음에 엔터주들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엔터주 연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중국발 타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보유하신 분들은 특히나 관심이 집중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YG엔터하고 그 SM 이쪽 관련주들은요, 제가 이제, 서울경제에서 이제 종목 상담할 때에서도 많은 분들이 물리셔가지고 이제 질문했던 종목이에요. 네. 뭐, 한류라는 이름으로 그동안에서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바닥에서. 그게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G엔터, 자, 이게 이제 작년에서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죠. 2015년도 그렇죠. 바닥에서 이제 쭉 원래 2014년도에서도 바닥에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되면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작년 이제 거의 이제 하반기 부분으로 가면서 이제 9월 달서부터 고점을 친 이후에서 뭐 한 달, 두 달 빠질 땐 사람이 이제 버틸만 하는데 그게 이제 뭐 1년 내내 빠지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물려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은 지금 오늘, 중국발 이제 그 악재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전저점을 깨면서 거래가 지금 실리고 있는데 네. 사실 굉장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슈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충격을 받게 되면요. 빨리 들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시장에 이제 역행하지 말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 역행한 이 종목을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지금 중국에라는 큰 장벽에 막혀가지고 네. 지금 당장의 악재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빠질 때에서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거래가 좀 실렸죠. 거래 없이 빠지면 조만간에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빠진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지금 그 악재에 맞춰서 지금 강하게 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물량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이제 SM도 마찬가지. SM도 지금 계속 하락하는 그 각도라든지 흐름들이 상당히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고점에서 이렇게 스스스 빠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쾅 하고 빠질 때에서 싸다고 함부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이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차트를 보면 그게 답이 나와 있어요. 차트 흐름에서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낼 악재가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지루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좀 오랜 시간가에 여러분들이 좀 싸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이제 걱정스러운 좀 모양새를 좀 가지고 있어서 요거는 만약에 손실이 크지 않다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엔터주 지금 손실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어렵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려있는 분들 지금 당장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냥 35,000원, 4만원 반등 주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금 계속 분명히 지금 구간에서도, 많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물타기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아까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떨어지는 칼날,
그런 거 받으시게 되면요. 네.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패하는 길입니다. 일단은 급락하고 빠질 때에서는요. 먼저 현금화를 하고 좀 지키는 게 좀 우선인데 다만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4만 원에 물렸거나 이미 고점에서 많이 물려있는 상태는요. 거기서 이제 손절이 무의미합니다. 지금처럼 악재가 터지고 빠질 때에서 신규적으로 접근하신 분들한테 제가 철저히 조심하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이미 저 고점에서 4만 원, 4만 5천에서 물리신 분들은요. 그냥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져가셨다가 지금 전저점 자리가 23,800원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23,000원 여기서 5천 원 정도 빠지면 굉장히 힘든 자리지만 그래도 요거는 이제 고점에서 워낙 많이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4만 원 이상에서 물린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라 그러죠.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물리신 가격대가 뭐 3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10% 안쪽에 있다면 일단 손절을 하세요. 지금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종목이 나올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여기서 한번 출렁거리고 흔들릴 때에서 좋은 종목들 싸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10% 정도는 얼마든지 복구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여러분들 매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증권업종 전반적으로 좀 자세하게 ES를 받아보고 싶은데 증권업종 일단 어제 증권 정규 거래 시장 시간이 30분 연장됐지만 일단은 거래대금 증가 효과가 미적지근했기 때문에 오늘장 빠지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제장에서 많이 오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보다는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종목들을 좀 흔들어 놨어요. 근데 증권주들 최근에서 사실은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서 빠졌던 부분들 다 올라왔고 그리고 뭐 미래에셋 대우라든지 아니면 다른 증권주들을 한번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먼저 이제 저가증권주로 이름 펴졌던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뭐 2015년도 연고점까지 거의 뭐 8만 원 선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좀 얘는 좀 미비하죠. 워낙 강했기 때문에 빠지는 폭이 좀 적은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삼성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라간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3% 정도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 30분 그 연장한다는 그 소식에 저는 좀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 좀 갸우뚱했습니다. 30분 연장한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가고 그렇죠? 예, 빠질 때에서는 또 빠질 텐데 30분 더 연장되면 더 힘든 시간이 더 있을 텐데 그 30분 연장한다 뭐가 달라질까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연장이 됐고 뭐 예상대로 당연히 효과는 미비한 거는 뭐 당연히 모든 분들이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네. 시장이 올라갈 자리에서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빠질 자리에서 빠지는 거지 연장을 한다 그래서 올라갈 거였으면 뭐 4시간, 5시간, 8시간 더 올렸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악재로 좀 비춰지면서 빠지지만 제가 하고 싶은 요점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걸 지금 악재로 지금 잡고 지금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요. 조만간에 사라집니다. 네. 네. 뭐 30분 연장해서 미비했으니까 빠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간 좀 더 지나면요. 그런 얘기는 사라지고 원래 정상적인 패턴으로 다시 시장은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서 증권주들도 다른 모멘텀으로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조정받으면 살 수 있는 그리고 바닥권역에서 돌아갈 수 있는 패턴들의 흐름들이니까 실적 악재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닥에서 오히려 악재는요, 매도의 뉴스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적 부분들은 3분기에서 4분기에서 다시 잘하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네. 이거는 여러분들 바닥권역에서는 증권주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충분히 개선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을 때 오히려 매수하는 게 낫겠다. 기회로 잡아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보유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유화학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도 잠깐 짚어봤었지만 또 WTI가 배럴당 40달러 선으로 떨어지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유화학주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장에서 살짝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정유주들이 좀 살짝 악세를 보여주지만 뭐 그렇게 크게 뭐 빠지고는 있지는 않죠. 뭐 장중에 뭐 10%를 빠진다라든지 아니면 10% 올라갔다 갑자기 변동성이 나온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유주들은 자, 오히려 오늘 이제 STX 그룹주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서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장중에서 마이너스 11%까지 STX 중공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저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좀 우려스럽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정유주학주들은요.
지금 구간에서는 안전한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가 이제 향방에 대해서 이제 정제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서 2분기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3분기 실적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주가의 흐름들은 강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의 흐름을 풀어본다 그러면 시장에서 항상 순환매라는 게 돕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삼성전자 IT가 강하게 움직여줬고 최근에 바닥에서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여줬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철강주 쪽에서는 뭐 비철금속 쪽에서는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현대비엔스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오늘은 또 보면은 제주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항공주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슈는 이제 유가 하락에 따른 이제 수혜주로서 그렇죠 수혜주로서 이제 움직여주고는 있는데. 정유주들도 조만간에 순환매가 돌면서 강세를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 좀 약세를 보여요. 한번 잠깐 볼까요? SK이노베이션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SK이노베이션 이게 이제 작년에서 이제 10만 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한 70% 정도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조정을 하락의 한자를 받아주고 다시 움직이려고 하고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종목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수급으로 풀어보면은 누적적인 수급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매수가 많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빠져나가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간을 좀 두고 길게 본다 그러면 자 누적적으로 작년서부터 SK이노베이션 자 보면요. 외국인들이 380만 주를 갖고 있고 기관들도 62만 주, 경기금도 62만 주. 이런 종목들은 악재를 두고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악재를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에서 개인들이 투매를 할 때 그 물량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호재를 또 만들어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꽉 잡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에서 작년 10월 달서부터 움직였던 이 주도주의 흐름들에 있던 종목들이 있죠. 과거에 이제 AMOLED라든지 지금 강세를 주고 있는데 정유주화학주들도 다시 한 번 더 2차 상승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예전에 강했던 흐름들 다시 올라와 주면서 강세 흐름들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한번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순환매가 돌아올 시점에 놓여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 종목을 또 찝자면 SK이노베이션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또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STX 중공업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STX 중공업입니다. 회생 절차 개시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는 급등을 했다가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 조심하자. 오히려 이런 종목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뭐 STX 그룹주에 대해서 이미 시끌시끌하게 벌써 2013년도, 14년도, 15년도도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네. 뭐 이 회사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때는 좀 위험한 흐름을 갔다가 다시 이제 회생 절차 나오고 얘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제 다시 회생 절차 개시가 되면서 급등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흐름들이 그렇게 지금 종목의 업종 대표주들이 양봉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아니고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더니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서 지금 종목들이 지금 뭐 증권주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은행주들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건설주들도 뭐 그렇게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지 않고 대부분 업종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 2020을 지금 버텨주고 있는 게 자체가 좀 신기할 정도로 지금 업종에 이제 일반적인 대표주들이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세 흐름에 맞춰서 오늘 지수가 오늘 이슈에 맞춰서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도 지금 심리가 약하다 보니까 일단은 매도 압력이 좀 거세지면서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변동성이 앞으로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그리고 시장 뉴스에 이제 등락폭을 많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고점에서 혹시나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제가 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도 이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이제 환자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14명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또 관련 수혜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윗꼬리가 달렸습니다만 현재도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관련 종목들 한번 훑어볼까요? 네, 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명문제약하고 유니더스가 이제 그쪽 관련주가 있는데요. 일단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장중에서 좀 강세를 굉장히 보여줬습니다. 장대 한번 뽑아주면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23%대 올라갔을 때에서 이제 욕심을 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제약바이오주들도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약바이오 아침에 말씀드렸을 때, 제약바이오주들 대부분이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지카바이오스 관련주들만
딱 움직인다 그랬죠. 그게 이제 이 시장에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즉 시장에 이목을 받다 보니까 움직이는 거지. 이게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서 이게 뭐 정말로 뭐 강하게 위쪽으로 뭐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잠깐 동안에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그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슈는 당연히 사그러지기 마련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슈가 사그러질 때에서 여러분들 이게 다시 거품이 빠지면서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인지한다 그러면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아까 장중에서 22%대, 23%대 거기서 한번 매도하셨던 게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혹시 매도 못했다면 다시 올라올 때 내일에서 다시 한 번 더 내일과 모레서 다시 이슈가 다시 불어닥친다 그러면 8,000원 선도 한 번은 타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8,000원 선을 타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매수 가격을 7,000원 후반대라든지 7,000원 초반대 잡는 부분들은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이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있죠. 뭐 6,000원대에서 매수했거나 6,100원대 매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좀 더 욕심을 낼 수 있다라는 이제 매매 종목으로는 보지만 이거를 뭐 중장기적으로 뭐 지카바이러스 뭐 앞으로도 계속 뭐 발전될 거니까 이걸 뭐 10,000원을 보고 20,000원을 보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일단 반대다. 그래서 이건 매매적으로 단기적인 시각에서 하루 이틀 정도에서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죠. 뭐 올림픽 이번에 이슈 같은 경우 예전에도 대선 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대선이 딱 발표가 되거나 이제 결정이 돼 버리게 되면 그 강하게 움직였던 대선주들이 다 급락을 해버려. 그럼 마찬가지 이번에 리오올림픽이 딱 시작이 되면 이슈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전에 작년도 아니었죠. 최근에서도 이제 어린이날 손오공이라든지 이런 이제 테마에 맞춰갖고 매매 종목을 여러분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딱 그 이슈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다 정리하시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그게 딱 나와버리게 되면 대부분 이제 종목들은 안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우 올림픽이 오히려 개최되고 나서 뭐 움직일 거라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전에 있었던 흐름들을 잘 살펴보신다 그러면 딱 그게 디데이가 되는 날 소멸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수익 날 때 챙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카 바이러스 관련해서 수혜주들이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윗꼬리가 지금 달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급등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매도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내일이라도 기회를 잡아서 빨리 나오시는 게 낫겠다. 당연히 지금 매수 접근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대선 관련주 잠깐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었어요. 이어서 한번 바톤을 받아볼 텐데 문재인 관련주 오늘 조금 움직인다면서요.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금 뭐 여론조사를 지금 최근에서 이제 했는데 이제 7월 말 정례조사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 정책 응답자의 대상으로 차기 대권 주자의 적합도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27.5% 정도 지지로 이제 독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서 이제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든지 우리들 제약 그다음에 AMP, 바른손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마찬가지 이제 이러한 이제 대선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대선 시즌이 계속 남아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거는 같아요. 근데 항상 대선주들은 예전대로 이 인물주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뉴스에 올라갔다가 빠지다가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장세가 조금 약세를 보이거나 이럴 때에서는요. 올라간다고 그래서 함부로 잡는 것들은 저는 일단 반대예요. 그러니까 좀 시장이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을 때에서는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이 좀 잡을 수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인물주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AMP하고 우리들 제약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자, AMP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게 없죠. 근데 이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잡겠다.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22,300원, 2,370원짜리가 깨지게 되면 이제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안 깨지게 되면 또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수는 가능하지만 벌써 이격이 바닥에서 얼마나 벌어졌어요? 바닥에서 32%가 벌어졌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2,370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이게 손실이 장중에 한 번에 10%, 20%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손절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정말로 위험하면 건들지 말라고 하겠지만 이건 그렇게 생각보다 위험한 종목이 아닙니다. 반대로 역으로 치면요. 개인분들은 바닥에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보였지만 SM이라든지 YG엔터처럼 지금 종목들이 막 폭락하니까 떠있는 종목 이런 거 어떻게 공략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선수들밖에 붙질 않습니다. 순수한 개인 투자분들은 안 붙어요. 여기 무서워서. 그러니까 오히려 가볍게 위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370원이 안 깨지면 이런 종목들은
매매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도 종고점을 돌파를 했죠. 요거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빠질 때에서 손절선만 조심하시라고 그랬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가져다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뭐만 지키면? 바로 손절선만 지키면. 손절선이 깨질 때에서는 그 하락폭이 30%, 50%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안 깨지면 위험한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손절선 가격을 보게 되면 16,500원.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얘는 다시 한 번 더 위로 한 번 더 튈 수가 있어요. 왜? 고점을 뚫어놨기 때문에 계속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6,500원이 깨지면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은 손절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안 깨지면 차라리 이런 종목을 매매 대응. 지금 장도 그렇게 깔끔하게 안 움직이죠. 그럴 때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매매꾼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매도 가능하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관련주 마찬가지로 인물 관련주는 역시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이 조금 심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것은 일단 안 되겠고요. 각각 종목에 따라서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손절 라인을 좀 설정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 잘 기억하셨다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우라는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장한 장중에는 9% 정도 급등을 했었고요. 윗골이 살짝 달려서 현재는 7% 정도 오르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사업에 대한 기대감, 개선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연우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기대감 부분에서 이제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지금 장중에서 7.4%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 실린 부분이 상당히 이쁩니다. 근데 60에서 항상 이렇게 이탈했던 종목들은 네. 항상 그 라인을 항상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차트를 길게 놓고 추세 흐름을 보면서 자, 지금 바닥에서 많이 들어줬고 조정도 지금 최근에 2달 동안 잘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이 흐름들이 일단은 조금 더 한 45,000원, 46,000원까지는 좀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장 자체가 지금 출렁출렁거리고 흐름들이 하루 이틀 내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런 종목도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움직일 때 한 45,000원 부분에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접근하셨다가 분할 매도 45,000원부터 매도하고 46,000원, 47,000원까지만 가는 일이 있으면 계속 매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조정받을 때 다시 한번 저점 매수하는, 그래서 42,000원에서 다시 한번 더 저점 매수하는 42,500원, 46,600원, 42,000원 초반대에서 다시 저점 매수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면서 가져가시는 그런 매매 전략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좀 크게 오르고 있는 연우에 대해서도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IM텍을 좀 살펴볼 텐데요. 모 회사인 알파벳이 영국의 최대 제약업체와 함께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이슈로 오늘장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오늘 장중에서 이슈가 한번 나와서 네.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IM텍, 자, 알파벳 이제 바이오 신사업 진출 소식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서 24.82% 움직이는데 네.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이슈가 불거지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상한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또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서 이제 요거 이슈에 맞춰가지고 이제 들어갔던 분들은 장중에 상한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구글의 모회사 이제 알파벳의 생명과학 분야인 자회사인 베릴리 생명과학이 영국 최대 제약사인 이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는 합작해서 이제 갈바리 생체 전자공학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그런 이제 주가의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게 결국 사업 기대감 때문에 이제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대감으로 움직였으니까 그 기대감에 대한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항상 주식이라는 건 뭐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그게 됐다 그러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제 끝나버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감으로 움직였으니까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이제 매도 대응도 필요한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10,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이전에 깨었던 전저점까지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일단 항상 주가는 이제 10,000원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그 저항선을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10,000원대에서부터는 이제 호가 단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 부분에서는 욕심내지 않고 분할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M텍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또 대성파인텍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최대 주주가 주식 양수도 계약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오늘 급등세고요.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오전장에서 급등했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은 음봉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종목은 참 지금 차트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갭을 발생을 했죠. 오늘 시가 지금 갭을 지금 좀 전에 이제 제 갭을 이제 메꾸려고 밑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자, 한번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이런 이제 급등주의 차트들은요. 계속 강하게 움직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무조건 강하게 가야 돼요. 강하게 움직이다가 강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깨지게 되고 밑으로 급락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변동성 보세요. 지금 쭉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초보자한테 맞지 않고요. 지금 위쪽에서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이 종목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거냐면 차트는 심리입니다. 거래량을 보게 되면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윗꼬리가 지금 쫙 나오면서 지금 거래가 실리고 있는데 지금 3시 13분이거든요. 이제 20분 뒤에 이제 거래가 얼마나 실리냐에 따라서 이제 하락세가 혹은 반등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윗꼬리가 이만큼 생겼다는 얘기는 위에서 누군가가 거래를 실렸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절대 여러분들 쫓아가시거나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혹시나 이거를 접근하신 분이 있을 때에서 10,000원이라든지 12,000원이라든지 이런 데 사셨던 분들이 있다면 네. 5일선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5일선 이탈이라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선인데요. 이쪽이 이렇게 5일선 이탈되지 않으면 또 눌리고, 이때 당시 이제 과거 이제 3일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래골 달리고 양봉 나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밀리게 되면 이 밑에 사셨던 분들은 내일 반드시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 음봉을 양봉으로 감아서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는 밀리고 5일선 이탈이 나오게 되면 밑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종목은 초보자분들은 접근하시는 거는 절대 저는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나 12,000원 이하에서 잡았거나 아니면은 수익권에 있는 사람들은 네. 5일선을 타면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아직 차트는 죽진 않았지만 윗골이 실렸던 부분들은 누군가 분명히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팔았기 때문에 누군가 계속 팔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고점에서 잡아서 절대 물리지 마셔라. 그래서 이거는 갖고 있는 분들, 수익 나신 분들만 영위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는 좀 조심하세요. 네, 대성파인때 살펴봤습니다. 지금 접근하시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겠고요. 12,000원 이하에서 접근하셨던 분들, 매수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 일단은 5일선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XM 한번 살펴볼까요? 자, XM 같은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서 빅데이터 관련 이제 시스템 하반기 이제 출시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였는데, 이거는 뭐 이슈는 뭐 그렇게 대단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항상 이런 이슈들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실적 얘기라든지 아니면 수주 얘기라든지 늘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자, 근데 이제 XM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 아까 앞서서 두 가지 종목을 보여드렸던 것과 뭐가 틀리냐면, 네. 얘는 이제 바닥 부분에서 차트가 굉장히 이쁩니다. 뭐가 이쁘냐면요. 자,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전에서 강한 상승을 했었던 흐름들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조정을 충분히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바닥을 기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네. 앞전에서 3, 4월 달에서 거래량이 실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고 하단에서 지금 지지해줄 자리는 딱 지지를 해주면서 오늘 뭐가 나오냐, 바로 이게 바로 천년봉입니다. 그래서 바닥 부분에서 수렴을 다 지금 거치고 있고 60일선을 지금 지지를 하면서 이중바닥형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 이중바닥형을 바닥에서도 보여줬고 여기 바닥에서 두 번을 보여줬고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여기도 다시 이중바닥형을 보여주면서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합적으로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 그러면 네. 80점짜리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돌파를 해주고 있고 거래가 실리고 있으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이전에 또 고점을 돌파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바닥 권역에서 초보자분들이 조정받을 때 좀 공략하실 수 있는, 뭐 장중에서 네. 좀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이긴 했지만 거래 실는 모습이 이쁘니까 조정을 받을 때 지금 구간보다는 이제 하루 이틀 조정받으면 좀 더 싸게, 예를 들어서 뭐 공략한다면 3,000원은 좀 그렇고 4,000원이 좀 이탈되는 부분에서 분할 매수하면 이런 종목들은 차라리 매매로서 초보자분들한테 맞지 않나. 그래서 이런 종목은 괜찮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8월 2일 화요일장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나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종가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 마감 전 마지막 기회입니다. 종가 공략주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가 공략주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지요?
네. 최근 시장이, 이제 뭐 2,000선 넘어가면서 지수는 좀 잘 가지만, 네. 개별 종목은 사실 쉽지 않은 장세로 그렇죠.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IT 부품주 쪽으로 너무 쏠려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좀 그 사이에 조금, 실적도 바탕이 되고, 수급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종목, SK 이노베이션을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매수 포인트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유 부분이 아니고 비정유 부분이 이제 실적이 좀 좋아졌던 부분, 그러니까 이제 가솔린 쪽이라든지 이제 윤활유 쪽, 그리고 또 석유화학 부문,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배터리 사업 부문까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잘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1분기, 2분기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사실 정제 마진으로 인해서 실적이 잘 나왔다기보다는 그 정제 마진의 변두리, 그 비정유 부분에서 잘 나온 부분이 이제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분기, 4분기에서 정제 마진이 조금씩 2분기를 바닥으로 올라간다는 모습, 그런 부분을 좀 예상을 해본다면 오히려 실적은 2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때 오히려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측면을 좀 공략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배터리 공장을 이제 합작 계약을 하기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그 조직을 개편하고 있죠. 일단 중국 쪽에 이제 사업을 조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공장을 또 중국에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인데, 인사 이동도 하고 있고, 조직 개편하고 있으면 분명히 이제 중국 쪽을 겨냥한 그런 의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탑 정제 마진의 BEP가 보통 이제 배럴당 한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5를 이번 7월 달에 넘어서면서 점차적으로 조금 정제 마진이 좋아지는 부분을 본다면, 결국에 주력이었던 정제 마진이 3, 4분기에든 더 이제 바닥을 딛고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저는 16만 원 정도 선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그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뭐 퍼밸류로 따져봤을 때는 뭐 전 고점을 좀 넘어가는 20만 원 훨씬 뛰어넘는 그런 정도의 TP를 좀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시장 상황상 너무 높게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많은 매물대가 형성되었던 부분에 좀 아래인 한 16만 원 정도 1차 목표가로 조금 두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스팟 정제 마진의 회복, 그리고 비정유 부분의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중국 쪽의 공략, 이렇게 세 가지 큰 포인트로 동종목을 추천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3만 5천 원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앞서 이정수 멘토님께서도 SK이노베이션 추천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 종가 공략주로 잡아봤고요. 전략까지 또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종가 공략주는요,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SFA를 이정수 멘토님께서 오늘 종목 시리즈에서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잠깐 장 마감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AS를 조금 받아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사실 요게 이제 어제 전일 종가 부분보다 좀 더 싸게 좀 샀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종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침에서는 이게 가격이 좀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가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에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AMOLED 관련주들, IT 부품주들 그동안에서 좀 많이 쉬었었습니다. 조정을 충분히 받아줬고요. SFA도 작년 10월 달서부터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아침 방송 있을 때에서 이제 주상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SFA 뿐만 아니라 AP 시스템 종목들을 10월 달서부터 다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네. 많이 올라가고 나서요. 53% 그때 올라가고 나서 1, 2, 3, 4, 5개월 동안 종목이 쉬었고 다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 봤을 때서는 다시 한 번 더 IT 부품주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이제 거래 실렸던 부분이 7월 29일 금요일 날 장대 거래가 실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옆으로 이제 원래 이제 조정을 받는 흐름들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조정을 받지 않고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거래량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가 지금 점점 마르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매도하겠다라는 세력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매도하는 세력들도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매도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는 쉽게 좀 안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당연히 좀 적극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떠 있는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초보자분들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 저점에서 많이 움직여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 있는 종목도 지금 폭락하고 빠지고 있는데 지금 떠 있는 종목들 무서워서 어떻게 접근을 해요? 근데 이런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는 단 하나.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들이 그동안 사왔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의 수급에 맞춰서 물량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땡겨서 위쪽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올라갈 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따라붙고 싶은 이제 그런 심리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하루 이틀 시장이 많이 조정받은 흐름이 나오면 싸게 내려올 때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아까 종목 사이즈 말씀드렸지만 IT 부품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계속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추천하셨던 SFA 일단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바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접근을 못하셨던 분들 지금 따라잡기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조정을 줬을 때, 기회를 줬을 때 그때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장 마감을 5분여 정도, 8분여 정도 남겨준 상황인데요. 마감 예상 체결 주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0.6% 내린 2017포인트 가리키면서 2020선은 하회를 한 상황인데요. 장중 흐름도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장 하락으로 출발했던 코스피입니다. 어제 연고점 경신 이후 피로감이 묻어있는 오늘장인데요. 2023포인트에서 소폭 하락 출발한 이후에 2020선 부근에서 지체를 보여주다가 현재는 2022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0.3% 정도 하락하면서 잠시 전에는 2017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어제장까지 18거래를 연속으로 강하게 매수하던 외국인, 오늘장에서 조금 주춤합니다만 그래도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러면 19거래일 연속이 되겠죠. 현재 59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외국인보다 오늘은 조금 더 강하게 물량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1,1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도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펀드 환매 물량을 포함한 기관의 매도 물량 현재는 2천억 원 가깝게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장 지수의 반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조금 확인을 해볼까요? 삼성전자 오늘 약세입니다. 역시나 지수의 움직임과 동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어쩔 수가 없는데요. 1.4% 정도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154만 5천 원 부근 가리키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2.4% 정도 반등이 이어지면서 6만 2,7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7%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전자와 함께 1%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물산 어제는 보합권이더니 이렇게 0.7%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어제장과 오늘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현대모비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1.3% 정도 어제 반등을 뒤로하고 오늘장은 조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오늘장에서는 낙폭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낙폭이 좀 거세게 실리고 있죠. 3.4% 정도 하락하면서 3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1.8% 정도 오르면서 71만 4천원 가리키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주들 장 초반에는 조금 반등하나 싶다가 장 후반까지 힘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밀리는 모습인데요. 0.5% 정도 하락하면서 37만 8천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6% 하락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0.8% 정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 기억하시겠지요? 보험주들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어제장 반등 이후에 살짝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8% 내린 삼성생명 현재 9만 7천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에 따른 우려로 좀 움직임이 부진한데요. 신한주주 마찬가지로 0.6% 내리면서 4만 원 초반에 걸려 있고요. SK텔레콤 1.7% 정도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유플러스는 어제 발표를 했던 2분기 실적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오늘장에서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약세죠. 앞서 현대모비스, 현대차 마찬가지로 기아차도 모두 1% 정도의 약세가 나오면서 현대차
3인방 모두가 하락하고 있고요. LG화학은 2.5%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0.4% 정도 내리면서 700포인트 걸려있는 상황인데요. 장중 흐름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코스닥 소폭 반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장 5일선 살짝 이탈한 이후에 오늘은 다시 회복하나 싶었지만 역시나 하락 전환하면서 701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 700선 간당간당했지만 일단 700선까지는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장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 여전히 매도 우위인데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44억 원 정도 매도고요. 기관 쪽에서 41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680억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낙폭은 줄여주고 있지만 반등까지 일으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물량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죠. 셀트리온 오늘장 0.4% 정도 오르면서 1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CJ ENM이 오늘 장중에는 4% 정도 강하게 밀렸었는데요. 더 약하게 밀리고 있죠. 6.8% 강하게 밀리면서 7만 원대 결국 아래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메디톡스는 0.2% 하락하면서 42만 원대에서 움직이고요. 로엔이 0.1% 비교적 약하게 내린다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 좀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8만 원대는 지지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어제까지는 나흘 연속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셨었는데요. 0.3% 정도 하락하면서 15만 1,5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5거래일 만에 살짝의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미팜은 4.6%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라다이스 1.8% 정도 하락하면서 15,8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투스 1.6%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1만 4,5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8월 2일 화요일장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그럼 마감 지수를 확인해 볼게요. 이정수 멘토님. 네. 자, 마감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지수는요, 일단은 코스피는 2022.09로 지금 마감이 됐고요. 19.75네요. 이게 좀 늦나요? 2019.75로 지금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701.33으로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이제 마감이 됐고요. 자, 화면 안 넘어가나요? 자, 코스닥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701.12로 지금 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거래량은 71만 4천 주 거래량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하락세는 0.37포인트 프로 하락이 돼 있습니다. 네.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장 일단 양대 시장이 지금 소폭 지금 하락하면서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마 체감상은 별로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줄줄줄줄줄 지금 시장의 종목들을 좀 전체 조치를 봤는데 오히려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 좀 종목들이 더 하락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봤더니 왜 이제 체감적으로는 왜 안 좋을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제 업종의 전반적인 종목들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짚어드렸던 약세 업종에서 이제 엔터주라든지 아니면은 에스텍스 그룹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물론 이제 그쪽 종목들 지금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매매하지 않겠지만 제약바이오들도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IT들 최근에서 이제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러한 이제 IT 업종들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증권주 업황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업종에 있는 뭐 증권, 뭐 건설, 뭐 화학, 뭐 조선 뭐 강하게 지금 움직이는 흐름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강한 쪽들은 저가 항공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체감적이 전반적으로 좀 재미가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시장이 계속 횡보하면서 흔들리고 횡보하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라
최근의 흐름에서 가장 오늘이 좀 재미없지 않았나. 그래서 내일 흐름들을 여러분 짚으실 때에서는 시장이 반드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IT 업종하고 금융주 쪽이 분명히 강하게 움직임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쪽들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증권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에서 2010선 이탈하나 안 하나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가 2019포인트로 2020선을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일 장에서 2010선마저 무너지게 되느냐를 살펴보시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700선은 지켜지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 오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님 전화 연결도 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반등세가 나왔다가 장중에 다시 하락세가 나왔다가 갈팡질팡 하더니 그래도 조폭 올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환시장 마감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1109.6원인데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중간에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1시 반에 있었던 호주의 금리 결정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호주가 이제 1.75%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이제 1.5% 정도 떨어뜨리게 되면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환율을 다시 올라가게 만든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장 1% 넘게 개파락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리커버링하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아직 주식 격언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 지금은 환율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바닥을 확인하기 힘든 시점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은 투자하기에 좀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땐 바닥에 근접한 것 같아요. 환율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7월 달부터 4조 2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 1위가 SK 하이닉스입니다. 5월 달에 SK 하이닉스가 25,000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33,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분이 결과적으로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월 저점이 108만 원이었는데 현재 156만 원 정도 되죠. 4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원인으로 보게 된다는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던 건데요. 2월 달에 저점이 552포인트였는데 현재 768포인트 정도 되죠. 이게 최저 대비해서 4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상승 부분을 대부분 먹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상승을 했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환율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환율 차익과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굉장히 좋은 회사를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만약에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 그런다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이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리는 많은데 지금 떨어질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중간에도 계속 환율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환율이 향후에도 계속 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9월 달도 제가 볼 때는 힘든데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왜 미국은 힘드냐고 본다면 호주가 오늘 금리 인하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8월 4일 내일 모레 같은 경우는 영란은행에서 파운드와의 미국 영란은행의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브렉시트 이후에 두 번째 금리 결정인데요. 만약에 이때도 만약 금리 인하를 안 한다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1년 만에 최저치 나온 구매자 관리 지수나 이런 부분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국 경제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란은행에서 내일 모레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다시 금리의 상대편 통화인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는데 미국이 다시 금리를 인상까지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미국 경제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금리 인상이 9월 달에 힘들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9월 달 금리 인상을 30% 정도 잡았는데 이걸 또 떨어뜨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11월 달 금리 인상인데요. 미국 대선이 11월 초에 있습니다. 11월 초에 대선이 있고 나서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 또 이 부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미국은 금리 인상하기
그 금리 인상을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9월 달도 힘들고 11월 달도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의 통화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면 달러 강세는 당연할 거다. 흔히 말하는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나라 통화가 떨어지면서 달러가 강해지는 거니까 환율은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율이나 외환 시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면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최근 20일 동안 그 매도 순위를 보게 된다면 기아차나 현대차가 들어가 있는데요. 환율 하락에 대한 대표적인 그 피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고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앵고 현상으로 별개와 같이 앵고 현상이 일어난다면 흔히 말하는 현대차, 기아차가 좋아하는데 이것과는 별거였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관심이 이제 흔히 말하는 내연기관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제조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히 지켜봐야 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율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 아시아 시장을 잠깐 점검을 하게 된다면,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그 16,391포인트인데요. 2015년 그 2만 포인트를 찍고 나서 2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2016년 들어서 그 15,000포인트, 16,000포인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장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2016년은 아마 이런 모습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와 같은 악재가 터지면 단기 조정을 받다가 다시 중앙은행이나 아베 총리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지가 다시 확인된다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15,000과 16,000의 박스권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방으로 추세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2015년 12월, 작년 12월이죠. 그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인상 이후에 19,000포인트가 15,000포인트까지 33%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된다면 그 니케이 지수도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상해 종합 지수를 한번 보겠는데요. 상해 종합 지수를 보게 된다면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중국 시장은 지금 뭔가 호재나 악재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성간통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이게 뭔가 그 코멘트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좀 중국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힘든 상황이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조금 데자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2006년, 2007년도에 10년 전에 대상승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2006년과 2007년도에 중국 펀드나 이런 중국 차이나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버신 분도 계시지만, 하지만 물린 분도 계시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 7년에서 8년 정도 1000에서 150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2006년과 2007년도에 6400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중국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조정기를 겪게 되면 한 최소 5년 이상 조정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상해 종합지수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흔히 말하는 어떤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굉장히 답보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좀 제가 생각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작년에 그렇게 상승하고 나서 2016년이 만약에 조정기의 원년이 된다면 향후 3, 4년 동안은 이 흔히 말하는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2000에서 3000 사이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계속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좀 상해 종합지수를 보게 되면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중국에 대한 상해 종합지수에 대한 부분은 이게 좀 악재든 호재든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주식시장은 모멘텀을 좋아합니다. 악재든 호재든 간에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브렉시트 그리고 FOMC 회의, 금리 결정, 통화정책, 그리고 정부의 경기부양 발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고. 제일 큰 건 전쟁이겠죠. 이런 부분이 있어야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데 이 자본주의 속성이 이런 부분이 결과는 소비로 연결시키고 아니면은 뭔가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없는 게 지금 중국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과 중국 시장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먹구름이 끼어 있는 상태다. 그래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분명히 소낙비가 내릴 것 같은데 언제 올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니케이나 아니면은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환 시장과 함께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흐름을 체크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번엔 해외 선물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가 배럴당 $40 선까지 내려서게 됐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WTI 그 원유 선물이 장중에 어제 같은 경우는 30달러대를 터치를 했습니다. 4개월 만입니다. 계속 올라가던 6월 달까지 올라가던 그 원유가 6월 중순 이후부터 꾸준히 꺾여서 내려와서 어제 같은 경우는 30달러 터치하고 마감으로는 40.06달러를 종가를 냈는데요. 이 부분 결과적으로 이제 그 많은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오펙의 원유 생산이 증가했다. 그리고 리비아의 석유 수출 운영이 재개에 합의했다. 그리고 달러 강세를 보게 했는데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3.7%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3.7% 정도 하락했다는 건 굉장히 좀 큰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잔잔한 시장은 아니다는 거죠. 그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 집계 결과 오펙의 7월 원유 생산량이 1일로 봤을 때 전월 대비 10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봐서 3,341만 배럴이 기록할 것이다라고 봤고요. 그 리비아 통합정부가 그 석유 시절 경비대가 수출랑 운영 재개를 위한 조건 없는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90만 배럴, 하루 90만 배럴 정도 증대시킬 거다 발표를 했고요. 근데 제가 이 리비아 통합정부와 그 석유 시절 경비대가 합의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때 이 부분은 6월 달에 기사를 보게 되면 6월 달에도 이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유가가 계속 상승했었습니다. 잠깐 조정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합의를 해서 배럴이 늘어날 거다. 아니면 원유 생산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 기사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이슈에서 그런 기사가 크게 눈에 띄는 겁니다. 예를 들면 6월 달에 그 나이지리아 무장단체가 그 석유 시절을 급습을 했고, 그리고 캐나다에 산불이 일어났는데요. 그때는 흔히 말하는 유가가 흔히 말하는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럴 때 이렇게 흔히 말하는 원유 생산을 흔히 말하는 저해시키는 요인들이 나오게 되면 유가는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산불이나 나이지리아 무장단체가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치면은 지금 하락 추세이지 않습니까? 상승하는 요인들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그냥 묻히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추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보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보는 그 시점은 유가는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드라이빙 시즌도 끝나가는 시점이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석유의 수요에 대한 공급이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유가가 상승하는 시점, 52달러 찍을 때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묻혔다는 겁니다. 묻혔는데, 하반기로 되면서 그런 공급 측 이야기가 더 부각되고, 뉴스에 많이 나온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거리가 많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봤을 때 WTI는 계속 제가 볼 때는 조금 올라오면 많이 떨어지고, 제가 어제 이 방송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흔히 말하는 추세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는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3.7%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선물 같은 경우는 9,760포인트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5년 12월 8,200포인트에 있다가 이후에 금인상을 하게 되면서 20% 이상 엔화가 절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6월 24일 브렉시트 선거일 이후 9,400포인트였거든요, 이때가. 근데 그때보다 지금 현재 3-4% 정도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 선거 완승 이후 아베 총리가 경기 부양 의지가 확고한 상태고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 상황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300조 원 정도 되는 경기 부양책이 내준다면 아마 N선물은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상태에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 내일의 주요 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일 주요 일정 체크를 해볼 텐데요. 미국의 민간 고용 정보업체인 ADP는 미국의 7월 민간 고용 동향 조사 결과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ISM 7월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BOJ 6월 금융정책회의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네, 이어서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멘토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내일장 전략을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금융주하고 IT 그동안에서 강하게 움직였었던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에서 좀 조정을 받았고요. 이쪽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일장에서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IT 업종이라든지 그동안 강하게 움직였던 금융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쳐져 내려가면 며칠 동안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관망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해외 선물 잠깐 봤는데 나스닥하고 다우존스는 아직 해외 선물이 플러스권 영역에 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오늘 야간에서 밀린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특히 개인들이 매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서 좀 여러분 관망하시거나 조정을 좀 염두로 해서 안전띠를 좀 매는 조정을 염두하시는 좀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장 체크 포인트는 또 IT 금융 업종의 움직임과 함께 또 코스피가 2010선을 이탈하게 되느냐, 지지하게 되느냐가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정수 멘토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